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환호했고요. 언론은 말했습니다. 미국 물가 드디어 식었다. 하지만 정작 경제학자들은 말을 아꼈는데요. 오늘 CPI 숫자는 낮았지만 믿기엔 너무 많은 의문이 붙었습니다. 먼저 나온 숫자부터 보시죠. 11월 CPI는 플러스 2.7%, 근원 CPI는 플러스 2.6%, 모두 시장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연준 목표에 근접, 금리 인하 기대 강화, 증시는 상승. 그래서 나스닥은 뛰었고요. AI 주식들이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이번 CPI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 10월 CPI 데이터 자체가 없고요. 11월도 14일 이후부터 제한적 수집입니다. 즉 월간 변화, 추세 판단 둘 다 불가능한 CPI죠. CPI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죠. 주거비 비중 약 33%. BLS 발표에 따르면 9월에서 11월 상승률은 플러스 0.2%입니다. 문제는 민간 임대 데이터와 전혀 안 맞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반응은 하버드대 제이스 퍼먼은요, 10월을 사실상 0으로 가정한 계산 오류다. 정치적 의도는 없고 알고리즘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주거비가 과소 반영되고요. 전체 CPI가 낮아 보였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모든 게 가짜는 아닙니다. 휘발유 가격은 평균 3달러 이하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변했고요. 이건 체감 물가는 낮아지고 실제 소비자 부담도 낮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인플레 완화 요인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11월 CPI 가격 표본을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기간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시적 할인 효과가 CPI를 더 낮춰 보이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은 이겁니다. 인플레가 확 꺾였다는 아니다. 그렇다고 다시 악화되고 있지도 않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류겠죠. 12월과 2026년 1월 CPI 이 두 개가 진짜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물가보다 고용 둔화에 더 민감하고요. 실업률 상승과 고용 증가 둔화,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조기 금리 인하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CPI는 연준에게 시간을 벌어준 데이터에 가깝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시장은 왜 올랐을까요? 나스닥은 플러스 1.4%, 마이크로는 플러스 10%, AI 테마 재점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CPI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연준이 급하게 긴축할 이유는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번 CPI는 정답이 아니라 힌트였다. 연준은 멈췄고 시장은 앞서 달리고 있다. 진짜 승부는 11월, 1월 데이터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은 확신할 때도 아니고 공포에 질릴 때도 아닙니다. 판단을 유예할 줄 아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15%, 와 많이 올랐네요. 테슬라는 플러스 3%, 루시드는 플러스 2% 이상 상승했고요. 종가는 11.45불, 장중 고점은 11.98불이었고 저점은 11.27불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걸 것 같습니다. 장 초반 급등을 했고 고점 형성 후 하루 종일 눌림을 당했죠. 이건 강한 추세 상승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이벤트성 반응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레벨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지선은 11.1에서 11.2, 오늘 장 마감까지 지켜냈다는 것이고 단기 바닥 형성도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항선입니다. 11.8에서 12달러, 오늘 고점에서 정확히 막혀버렸죠. 매도 대기 물량 밀집 구간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상승은 항상 반납됩니다. 오더플로우에서 인플로우는 8.75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2.25 밀리언 달러, 순유출은 마이너스 3.5 밀리언 달러입니다. 즉 큰 돈은 나가고 있고 작은 돈이 버티고 있는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겠죠. 반등은 나왔었지만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추세를 바꿀 힘이 아직 없다는 신호겠죠. 그래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11달러 선은 지켜질 수 있을까? 과도한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되었고요. 실적, 적자, 자금 소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숏 포지션 과밀 구간입니다. 급락 구간에서 숏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급락을 막는 기술적 방어라 할 수 있겠고요. 망하지 않는다는 최소 신뢰, 사우디, 생산 지속, 브랜드 생존, 파산 리스크는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죠.
한마디로 바닥 근처에서 시간 벌기, 이 구간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주가는 조용하고요. 뉴스에만 반응하고 큰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장 라지 스케일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유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전기차 SUV 시장 지금 가장 치열한 전쟁터죠. 공간이 넓으면 성능이 아쉽고 성능이 좋으면 가족용으로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타협 없는 패밀리카가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루시드 그래비티죠. 굿 하우스키핑 패밀리카 어워드 수상. 이 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굿 하우스키핑은 1885년 창간을 했고요. 수십 년간 가족 기준을 제품을 평가해온 매체입니다. 여기서 상을 받았다는 건 이 뜻이겠죠.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이 써보고 합격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자동차 매니아의 평가가 아니고요. 생활 속 검증이라는 뜻입니다. 루시드 그래비티의 가장 큰 특징, 7인승인데 운전이 재밌다. 최대 828마력, 에어 서스펜션, 대형 브레이크. 보통 이 정도 성능이면 가족용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비티는 아빠는 운전이 즐겁고요. 가족은 편안하다. 이 양립 불가능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전원을 위한 설계입니다. 1열은 가죽 시트, 열선 통풍, 최고급 마사지 기능, 럭셔리 세단급 경험을 하고 있죠. 2열은 접이식 트레이 테이블, 넉넉한 레그룸, 이동 중에서도 생활 공간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평가입니다. 3열에서는 성인도 장시간 탑승이 가능하고요. 3열은 임시라는 개념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굿 하우스키핑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가정용 차량의 본질은 이거겠죠. 멀리 갈 수 있는가? 빨리 다시 출발할 수 있는가? 그래비티는 여기서 강력합니다. 최대 450마일 주행이 가능하고요. 400kW급 초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11분 만에 200마일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충전은 끝나고 여행 일정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루시드의 포지셔닝 변화. 이전에는 기술 중심, 럭셔리 EV, 지금은 가족까지 흡수하는 브랜드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확대의 신호인데요. 단일 부유층을 삭제하고요. 실사용 가족 고객으로 확대되었고요. 그래비티는 볼륨 모델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미드 사이즈 모델, 글로벌 확장, 사우디 생산 전략, 이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죠. 그래비티는 실험이고 이 상은 통과 판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수상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루시드는 더 이상 멋진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선택을 받는 브랜드를 노리고 있다. 이건 단기 주가보다 중기 브랜드 가치에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하우스키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패밀리카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이름은 루시드 그래비티였습니다. 이건 광고 문구가 아니라 생활 기준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루시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차가 아니라 가족의 이동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뉴스에서 가장 자극적인 단어 하나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리콜입니다. 루시드 그래비티가 출시 몇 달 만에 첫 리콜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시장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번 리콜 핵심은 이렇습니다. 대상 차량은 루시드 그래비티, 실제 인도 차량 66대, 생산 기간은요, 2025년 9월 8일서부터 9월 22일, 초기 생산 극소량 구간이죠. 문제는 차량의 구조가 아닙니다. 시트 등받이 커버 라벨 오표기 때문인데요. 좌우가 바뀐 라벨 때문에 사이드 에어백 전개 방향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배터리도 아니고 파워트레인도 아니고 셰시 결함도 아닙니다. 전형적인 공급망 품질 관리 이슈라는 것이죠. 안전 리스크는 과장됐을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사고 발생도 없고요. 부상 사례도 없고 선제적 리콜을 시행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치를 취한 것 뿐입니다. 이건 제조사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리콜 타이밍이라 할 수 있죠. 타임라인을 보면 오히려 빠릅니다. 10월 27일 문제를 인지했고요. 10월 31일 즉시 판매 중단했습니다. 10월 27일에는 생산부부터 수정 완료가 되었고 11월 10일에는 카메라 기반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200% 추적 검사를 완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 조치에서 시스템 개선 완료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존 스타트업보다 전통 OEM에 가까운 대응이라 할 수 있겠죠. 왜 이런 리콜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 뭐 컨셉트, 프로토타입 단계는 아니고 실제 고객 인도 단계에 크게 다가섰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망이 글로벌화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진 만큼 초기 잡음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각 공시를 했고요. NHTS에도 등록을 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직접 통지도 했고요. 루시드가 신뢰에서 상당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 관리의 방식으로 보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조적 악재는 아니었고요. 브랜드 훼손급 이슈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비티가 실제로 잘 팔리고 있구나. 양산 관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구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리콜이 아니라 판매량과 마진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래비티 리콜은 위기가 아니라 통과 의뢰에 가깝다고 보고 있죠. 소량, 공급사 이슈, 선제 대응, 시스템 개선 완료.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문제 관리를 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진짜 리스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판매량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때, 그때가 진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2025년 4분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최대한 많은 생산량을 이뤄내길 바라겠고요. 인도량도 최대치를 기록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즐거운 금요일 오후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